제가 지난 대정부 질의를 보면서 나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애들 또라이 애들을 벌써 몇 년째 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더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와, 나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역대급이냐.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항상 그 이상을 해내요. 저는 진짜 대정부 질의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난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끝이 안 나고 자기가 더 잘했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워낙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재명 단식도 있고 검찰 출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어쨌든 네, 네. 베스트 5를 한번 저희가 워스트 5. 5등은 고민정입니다. 이동관 씨는 물론이라니와 이동관 씨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이동관 위원장님 이야기하십시오. 아니 위원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 일단 안 듣겠다는데 지휘자가 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위원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진행 사항입니다. 그걸 무슨 권한이라는 거를 그게 아니고 이거는 역사의 기록이 들어봐야 남은 되지 것이기 때문에 않겠습니까? 아니 그리고요 고민정 의원님 제가 이거는 국무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동관 씨가 뭡니까? 뭐, 개인 그게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고민정은 이동관 위원장을 인정하지 않아. 네. 저는 이런 애가 좀 착각하는 게 지금 자기가 무슨 대단한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솔직히 살아온 궤적을 보면 사실 그 이동관하고 네. 고민정하고 고민정이 뭐 대단한 무슨 얼어 죽을 족적을 그 어목한 시기에 그럼 고민정은 뭐 했냐고. KBS 숨결을 익혔잖아. 아니 KBS에서 그냥 근데 그것도 좀 인정해주긴 해. 네. 뭐. 저 나이에 문재인 대통령쯤 되는 사람 품격 익히는 게 그게 웬만한 비유짝을 하면 안 돼. 나 같으면 못해. 그러니까 그 이동관 위원장이 그 언론 탄압을 막 했다며. 그 당시에 고민정 KBS 아나운서 근무하면서 무슨 탄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 살았잖아. 자기 잘 나갔다고 자랑하던 애가 인제 와서는 뭘 얼어 죽을 무슨 국정원 언론 탄압을 했다고 솔직히 아무리 해봤자 문재인 정권 때만큼 했겠냐 그러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게 무슨 중2병 같은 그런 중이병이야. 그런 거니까 맞아. 고민정 의원님 질의 외적으로 그러면 포괄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됩니까? 제가 고민정 의원님 허락을 받고 위원장 발언권 줘야 됩니까? 예. 인정 안 하는 거는 의원님 뜻이고. 그거는 위원장이 그 정도 재량은 있다고 봅니다. 나가시고. 고민정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모자라다는 특징이 있고요. 맞아요. 두 번째로 발끈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 발끈. 사실 모자라면 네. 내가 모자라면 나 얌전히 있을 거야. 나 유튜브 안 해. 그렇죠. 왜냐면 모자란데 그렇죠. 들키면 안 되잖아. 맞아. 근데 고민정은 모자란데 발끈하는 그런 게 아니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는 수학 선생이지만 영어를 잘 못하니까 외국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면은 내가 회피하거나 좀 약간 위축되거나 막 죄송해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고민정은 외국 사람이 자기한테 말을 걸잖아 영어로. 그러면 아무 말이나 막 하는 놈은 못 알아듣는다고 화내는 애야 쟤는. 야, 비유 죽인다. 아니 이 두 가지가 있잖아. 전 나가겠습니다. 나가세요 이거랑 한동훈 장관이 질의 못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자, 사과를 받기 전에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지금은 아니 사실 이재명 당신도 그런 거야. 나 굶겠습니다. 굶으세요 그럼. 그랬더니 왜 내가 굶는데 안 달래주냐 지금. 왜 한 번 찾아와서 밥 먹으라고 권하자냐. 나 진짜 지금 민주당 다 그래. 나 그리고 고민정 웃긴 게 언제부터 제가 친명이었냐. 요새 이미 이재명 옆에 딱 붙어가지고 단식할 때 있는 거 보니까 나 기가 막히더라고. 쟤 비명 아니었어? 지금 꼬라지가 옥중공중 할 것 같은가 봐. 야, 불안한가 봐. 고민정. 재선하려고? 정말? 당대표께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단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끊어봐. 이래당 대표 단식하는 걸 네가 알지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왜 그거를 진짜 여기다 물어보지? 내가 보기엔 이재명도 자기가 왜 단식하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 조건이 뭐냐니까 무조건이래잖아. 이번에 검찰 나간 거 보니까 단식한 이유는 이제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빼놓고 다른 이유를 대려니까 이게 추잡한 거야 되게 그러니까. 말 똑바로 하세요. 왜 그러세요? 뭘 똑바로 해요? 다이어트라고? 아니 국회의원이 뭐 국회의원이 뭐 말하다가 자기도 마음이 막혔어. 지금 잠깐만요. 지금 다이어트라는 말 때문에 열받은 거잖아요. 근데 얘 진짜 열받았을까? 이럴 때 충성심을 보이고자 하는. 그
다이어트 맞지 뭐. 그렇지 뭐. 안 먹으면 빠져. 왜 화를 내? 안 먹으면 빠져. 다이어트가 꼭 미용 목적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판이야. 어쨌든 아니 그럼 죽을 거야? 죽을 거 아니잖아. 죽을 거 아닐 거면 살 빠지는 거 두 가지 말고는 무슨 신체적 효과가 있어 지금. 정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너는 다이어트 자체를 미용 목적으로만 생각하는 너는 그래. 약간 성인지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 너 혜미한테 가서 교육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 이런 국정 쇄신을 하지 않고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총리 사퇴하실 생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이게 제일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총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님 이거 대단히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그게 가짜 뉴스고 그게 선동이에요. 너무 웃기죠. 갑자기 사퇴하래. 갑자기 뜬금없이 한동훈 장관 하나 상대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한총리가 전투력이 높아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둘이 상대하는 게 힘든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정말 이번에 대정부 질의 때 한덕수 총리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요 타겟이 한동훈 맞아. 총리더라고. 왜냐면 맞아. 한동훈은 무섭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한테 가는 근데 이제 것 한덕수 같은데. 총리도 무서우니까 다음은 누굴 타겟팅 할까요? 그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도 안 부르는 것 같던데. 인정을 안 한다는 뜻이겠죠? 그런 거 쟤네들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국방부 장관 탄핵한다는데 그 참 근데 이렇게 다 탄핵하면 사실 국방부 정도는 좀 장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거는 우리가 북한이랑 싸우는데 장관 있어야지 사실 대리는 좀 안 돼. 이게 한계가 있다고.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건가?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그 탄핵에 대한 권리를 주니까 맞아요. 정말 조건이 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참. 전 탄핵이 좀 더 무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책임. 그러니까 이런 탄핵을 딱 했잖아. 근데 그게 뭐 압도적으로 이제 부결됐다 그러면 네. 탄핵을 발의했던 애들이 그렇죠. 책임을 져야지. 모두 의원직이 날아가는 거야. 아, 그 좋은데? 그 정도는 해. 그 정도는 자기도 뭔 걸어야지. 맞아. 이게 아니니까 무조건 하잖아 이거를. 같은 갤럽 기준으로 문재인 79, 박근혜 61, 이명박 47%였습니다. 전 정부보다 더 잘하겠다고 정권 잡으신 거 아닙니까? 이런 결과라면 총리와 내각이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지지율 낮다고 사퇴하라는 게 대체. 그러면 그 문재인은 주국 사퇴 때 30%대였는데 그때 사퇴 왜 안 했지? 아 그리고 나는 쟤네들은 그냥 대통령 총리 걱정하지 말고 자기네 당대표 사퇴 여론이나 좀 고민하라고 해. 당내에서도 맨날 사퇴하라 그런다는데. 100만 명의 수산인들이 제발 정치권이 오염수 방류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괴담이고 가짜 뉴스고 선동이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안 힘드세요? 힘듭니다. 묻는 말에만 답해 주십시오. 이런 선동에 대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과학을 좋아하시는 총리님에게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과학적으로 히로시마에 방사능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75년이 지난 2021년 8월 검은비를 맞은 이들은 피폭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방사능이 실제로 있었음에도 이것을 75년간 없다는 거짓으로 은폐하는데 과학적이란 말이 쓰인 것 바로 이것입니다. 검은비 그건 뭐예요? 뭔 얘기죠? 히로시마. 그러니까 히로시마 얘기인 건 알겠는데 저게 무슨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방사능으로 인정된 게 뭐 아니 어쩌다고. 지금은 문제가 없다지만 75년 후에 밝혀줄 수 있으니까 회쳐먹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좀 어떡할 거야. 이재명이 회쳐먹었는데 진짜 봐.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렸잖아요. 근데 이게 방사능이 없다고 했는데 검은비가 내렸어. 근데 검은비가 내리는 게 미국에 주는 폐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은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현재 후쿠시마 이거는 미국 본토로 간다니까. 내가 가해자일 때랑 피해자일 때랑 완전히 다른 건데 지금 미국은 네 말대로 하면 피해자야. 피해자가 피해를 옹호하냐? 그때는 가해자였잖아. 너는 그런 판단이 안 되냐? 너는 공격과 수비를 몰라갖고 어떻게 핸드볼을 했냐? 이제 그 우리가 미지의 물질도 아니고 방사능을 가지고 뭐 100년 후에 뭔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거의 선동이고 괴담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CT가 뭐냐면 여러분 엑스레이 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만 해도 방사능 피폭이 되는데 CT는 방사능 피폭량이 겁나 많거든. 맞아요. CT 찍지 마. CT를 찍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류가 방사능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방사능 뭔지도 몰라놓고 어제까지 갑자기 전날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다음. 과학적으로 처리된 거의 방류를 지금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가짜 뉴스고 이게 바로 선동입니다. 표정 봐 표정.
표정 봐. 저 손짓 보세요. 척키 같아, 척키. 뭐 하는 거야 저게? 뭔 짓이야?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께서 돈을 벌어와도 모자랄 판에 손실만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리님? 무슨 손실을 손실을 냈다는 내는 거야? 영업사원 뜬금없이? 1호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줘야 될까요? 우리 대통령님과 윤석열 정부는 아니면 해고를 시켜야 될까요? 아니 답변을 하는데 또 그냥 질문을 해버리세요? 답변할까요? 아니 답변할까요? 쟤는 답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못하는 거잖아. 아니 답변할까요? 총리께서 판단하실 일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왜 저는 물어봐? 생각합니다. 왜 판단할 일이 아닌데? 산업인들은 다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 미국이 최근 허드슨강의 방사 액체 폐기물을 방류를 금지하는 세이브 더 헤드슨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거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핵 폐기물을 방류했다고요? 처리를 해서 방류했겠죠. 어떤 미친 국가가 핵 폐기물을 그대로 방류합니까? 사실 허드슨강은 어쨌든 식수원 뭐 비슷한 거고요. 거기는 태평양에 비하면 정말 너무 그렇죠. 작죠. 작은 곳이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소변 하나 더 소변 보는 거하고 저기 태평양에 보는 거는 너무 다르잖아. 희석의 그러니까. 면에서. 수영장에다 누가 오줌을 싸면 그물은 바꿔야 돼요. 맞아. 근데 바닷물에다 오줌을 싸잖아요. 네. 그거는 너무 자주 있는 일이야. 쌌어? 아니. 장관님께서 지난 4일 예결위 답변에서 마약 사범 검거 실적이 최대 수치라고 말씀하셨죠. 검찰 기준으로는 최대 수치가 맞습니다. 그럼 마약 유통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검거 실적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열심히 잡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자랑한 게 아니라 물어서 대답한 겁니다. 제가 정청래 의원님 정상적인 질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너무 웃겼어. 정 의원님 야구장 오셨습니까? 이게 자꾸 야유를 하세요. 난 이모기 형이 너무 웃겼고 내가 어디 그때 무슨 천안에 불당동에서 약속이 있어서 어디 가다가 이걸 들었는데 나 한 점은 더 갔다. 나는 정청래가 어디에 출마하든지 간에 정청래가 질의하거나 이렇게 마이크 잡고 안 하고 뒤에서 야유한 거 있잖아요. 야유한 것만 편집을 해갖고 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수준의 국회의원을 또 뽑으실 겁니까? 이렇게. 전날 또 아니, 초등학생들이 단체 관람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견학했었대요. 견학. 근데 그 교사들이 뭘 가르칠 것 같아? 정상적인 교사라면 애들 눈하고 귀 가려줘. 자, 다음에 2등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하기 전에 잠깐만. 저는 이 김병주라는 사람이 사성 장군이고 군대를 제일 모욕하고 그리고 나는 저 인간이 되게 사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 질문 자체가 네네. 막 못으로 막 찌르는 느낌이야 나를. 막 짜증이 팍팍 머리를 막 찔리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어떤 차에서 내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 운전자가 음주운전자였던 거야. 그러면 가슴을 쓸어 내리잖아요. 김병주가 지금 군인이 아니고 그나마 저 쓰레기가 국회에 와서 쓰레기 타는 게 낫다고 생각해. 저 군인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지난 8월 29일 날 한미일 훈련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8월 29일은 무슨 날인가요? 뭐 아마 우리 경술 국치일이겠죠. 경술 국치일에 독도 수호 훈련은 못할 망정 어떻게 일본 자위대함과 같이 연합 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우리가 군사 훈련할 때 이날 피하고 전날 피하고 이날 다 피하면 훈련할 날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김병주 국회의원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군인을 원하는 거지 대한제국의 군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대한제국은 너나 지키라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킬 거라고. 지난 2월 22일 날 또 한미일 훈련을 했어요. 2월 22일은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정한 다케시마 날입니다. 마치 다케시마 날을 축하하듯이 우리 해군과 일본 자유함이 동해에서 훈련을 해서 그 당시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다케시마의 날에 왜 훈련했냐 그러는데 사실 그날 다케시마의 날이었던 거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그러니까. 되겠고 그리고 우리 군인 훈련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적은 항상 밖에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게 지금 일본이냐? 너는 그것도 모르면서 군인을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 국민들 다 북한하고 싸우기 위해서 항상 훈련했는데 쟤 혼자 독도 지키는 훈련했나 봐. 저 새끼 아직 너 독도 앞에 가서 보쳐줘 새끼야 평생. 그게 네가 국가를 위해 살 일이야. 그러면 병자호란 기간에는
짜장면 먹으면 안 되는 거겠네요. 그렇지. 신미양요 때는 스테이크 먹으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병인양요 때는 프랑스 음식 먹으면 안 와인 되지. 먹으면 안 되지. 되지. 너네는 독도를 지켜. 우리는 한반도를 지킬게. 만약에 우리 아들 이제 군대 가야 되거든요. 걔한테 야 군대 가서 꼭 독도를 지켜라. 그럼 진짜 지나가다 개가 웃겠다 이 병나. 진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랑 일본이랑 모여갖고 한미를 훈련하자 그런다. 근데 이러는 우리나라가 저 김병주가 안 돼 그날 다케시마의 날이야. 그러면은 미국이 민주당 애들이 일본이 하는 말은 절대 안 믿잖아. 근데 이런 뉴스 있더라고. 문재인 북의 비핵화 의지 믿는다. 선택적인 저 신뢰 저거 야, 진짜.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거는 김정숙이 살 빼겠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야. 그거보다는 저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크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 있는데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것은 해군입니다. 해군은 글쎄요. 바다의 물을 먹고 있는 거 아시죠? 바다의 물 먹고 있는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니 그 물은 다 정수가 될 거고요. 해군은 조수기를 이용을 해서 바닷물에 짠물을 제거해서 사용을 해요. 네, 저도 그런데 조수기는 방사능을 거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그 물을 먹게 되면은 방사능 그걸 그대로 먹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2011년에 진짜 어이가 없네. 2011년에 저기 농도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된 물을 그냥 대량 방류했고요. 그때 해군들 떼죽음 당했겠네. 저 놀리면은. 그러니까. 정말 근데 그거보다 훨씬 농도가 낮은 정화해서 한다는데. 저는 왜 쟤네가 해군 아니 해군은 걱정하지 말고 회를 처먹은 니네 당대표를 걱정해. 지금 뭐 방사능이 엄마에 퍼져서 내일 뒤질 수도 있어. 지금 단식이 문제가 아니야. 해군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이재명 당대표님 그 회 처먹은 거 어떻게 됐는지 그거나 걱정하셔. 자, 그러면 대망의 1위 가겠습니다. 대망의 1위.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제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정치는 하실 거죠?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에서 물을 거는 아닙니다. 뭐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네, 저는 하죠. 예.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오선이나 답변 해쳐먹고. 태도가 문제입니다. 시중에 한 장관의 별명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의원님이 지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지금 여기서 좀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역대로 한 장관처럼 국회의원들과 싸우는 장관 이런 모습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은 의원입니다. 제가 내용의 존중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장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평가고요. 저는 뭐 제가 판단해서 잘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잘 답하겠습니다.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너는 내대로 떠들어다 그겁니까? 알고 있어? 의원님은 의원님의 임무가 있는 거고요. 저는 제 임무가 있는 것이니까요. 예.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예. 장관이 그동안 했던 무례한 발언, 또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또 일련의 불손한 태도에 대한 사과를 제가 정중히 드릴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 얘기를 안민석 의원님이 하시니까 참 장관은 이상합니다. 예. 국회에 지금 싸우러 온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국민들이 두렵기는 합니까? 위원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국민들한테 이상한 욕설 같은 것도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와서 마치 누구에게 훈계하고 이런 시간으로 대정부질을 쓰는 것 여기 한마디도 못해. 저기 한동훈 장관은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너무 알고 있어.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걸 적절할 때 써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안민석은 뭔가 물어보러 온 게 아니야. 그냥 시비 걸러 온 것이고요. 대놓고 첫 질문부터 총선 출마 이걸 얘기를 하자마자 얘가 또 시비를 그걸 문제 삼았잖아. 태도가 문제라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국민이 우습죠 그랬지만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너를 찍어준 국민은 나는 우스워. 나는 진짜 오산이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 그 정말 나 신기해 진짜 오산에서 5선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안민석 같은 애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들이 자꾸 국회의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나 소나 다 자기도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정책을 물어보라고. 정책을 그러니까. 물어보고 잘못한 걸 물어보고 따지고 해야지. 그리고 민원인한테 X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X를 할 정도면은 평상시에는 깡패라고 봐야 돼 거의. 그러니까요. 무슨 노래 부르면 또 예산 올려준다고도 했었잖아요. 군수님 노래하면 예산 100억 줄게. 저걸 뭐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돈으로 하면 또 모르겠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 국민 돈이잖아. 차라리
남국이처럼 코인을 해 새끼야 100억 주고 싶으면. 너 그 머리도 안 되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했던 발언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들을 사과를 해도 너한테 하냐 왜? 제가 사과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안민석 의원님한테 그런 식의 훈계를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려면 하시고 제가 듣겠습니다. 맞아. 사과할 그거는 기회를 드릴 네가 지금 테니까는요. 사과를 요구하는 거는 안민석 조직이 의원님, 서민교수님한테 위원님이 성추행하지 그런 말씀 말라면 거좀 똑같은 소리야 국민들이 우습게 새끼야. 보실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내 위원님은 분들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분이 와서 제가 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거에 태도 논쟁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 저는 국민들께서 수긍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과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아 너무 웃겨. 자, 사과를 받기 전에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난 여기가 제일 멋있어. 그러시죠? 그랬더니 그리고 위원님 아까 공익제보 여기서 이 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윤지호라는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추켜 세우면서 공익제보에 대한 어떤 그 제도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린 분입니다. 그분이 공익제보를 얘기한,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숭하지 못하는 점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이 자리에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민지요. 자, 의장님. 잠깐 지금 정지정. 국회 아니 정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도 반박을 못하냐? 개박살 나고 나니까 의장님 이때 좀. 역시 이게 근데 이게 어쩜 1등. 저렇게 준비를 안 하지? 내 생각에 안민석 질문할 거 준비 하나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냥 나온 거야. 그냥 나오고. 근데 그러니까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쯤에는 언론에 나가셔야 된다. 그렇지. 국민들이 당신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러니까 남들이 다 한동훈 코인 타고 이제 떡상하는데 이제 자기도 한번 타겠다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네. 우리 빨대양에서 1등했어. 민석아 너 1등이야. 좋겠다 1등해서. 그러니까 이 대정부 질의를 보면서 정말 나는 대정부 질의가 왜 필요한지를 정말 이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대정부 질의만 안 해도 내가 보기에는 저기 국민소득이 3%는 올라갈 것 같아. 맞습니다. 진짜.